안녕하십니까. 양따시교 국어 교실입니다. 오늘은 4단원 요약하며 읽기, 조정하며 쓰기에 소단원 3, 포기하고 싶을 때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에서 조정하며 쓰기와 관련된 단원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글쓰기 과정을 파악하고 그 다음 주제, 목적, 독자를 고려하여 글 쓰는 활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단원의 열쇠말은 주제, 목적, 독자, 그 다음에 글쓰기 과정 5단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단원 3에서 공부할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면 글쓰기 과정이죠. 곧 글을 쓸 때 이 과정, 전 과정에 걸쳐서 점검하고 조정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글쓰기 과정,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심 내용인데요. 첫 번째 계획하기죠. 그 다음 내용 생성하고, 내용 조직하고, 표현하고, 코트 쓰기, 이 5가지 글쓰기 과정입니다. 계획하기에 따른요, 목적, 주제, 예상 독자를 생각하면서 계획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글의 주제, 목적에 맞게끔 글감을 찾아서 정리하는 내용 생성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성한 내용을요, 목적, 주제, 예상에 맞게끔 그것을 개요표에 맞게끔 순서대로 배열하는 작업이 조직하기죠. 그래서 제목, 주제, 처음, 중간, 끝 이런 개요표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쓸 때 설계도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획표가 완성되었으면 그걸 바탕으로 표현하기입니다. 목적, 주제, 예상 독자에 맞게끔 그 다음에 계획표의 그 순서대로 적절한 단어와 표현들을 사용하여서 글을 쓰는 과정이 있죠. 직접적으로 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쳐 쓰기입니다. 다 쓴 글을 읽으면서 내용을 보충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해서 최종 완성하는 작업이죠. 고쳐쓰기, 폐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글쓰기 과정, 각각의 과정마다 계획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거, 이게 글쓰기의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울 핵심 내용이기도 하죠. 그럼 소단원 3, 포기하고 싶을 때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글쓴이가 글을 쓰기까지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곧 글쓰기 과정 5단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제, 목적, 독자를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계획하고 직접 글을 쓸 수 있다. 곧 주제, 목적, 독자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그 각 과정마다의 어떤 내용을 조정하고 점검하면서 직접 글을 쓰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씨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글을 쓰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쓴 이정현 작가는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럼 포기하고 싶을 때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라의 글을 정리하면 글의 종류는 논설문이죠. 뭔가를 주장하여서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에요. 그 다음에 성격은 설득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이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체계적인 글을 요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 주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게 포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겨내자라는 것이 주제고요. 바로 청소년들에게 작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 이 글의 특징은요.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죠. 이유와 근거가 되는 다양한 사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련과 고통을 무조건 회피하려는 청소년을 비판하면서 이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글이 이 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라를 소론본론 결론으로 요약 정리한다면 소론 부분은 도전에 대한 청소년들의 회피 현상을 비판하고 있죠. 그리고 또 본문에서는 적절한 좌절을 경험해야지 성숙해지고 강인해질 수 있다를 이야기하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대 문명의 발상지 황허강, 그 다음에 청어에 관한 이야기,
쥐격리 실험, 그 다음에 그래도 계속 가라는 책 등을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들고 있는 것이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포기하고 싶을 때 딱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정리하고 있는 글이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단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작가가 이러한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떤 글쓰기 과정을 거쳤는지를 파악하고 그 글쓰기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이 단원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본문을 잘 읽었는지 한번 빈칸에 알맞는 단어를 집어넣는 맥락 잡는 어휘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쉽게 할 수 있겠죠? 회피하려는 청소년들이 있다. 적절한 좌절을 경험해야 된다.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련을 이겨내고 더 단단해진 나를 상상하면서 딱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 보자. 예, 잘했습니다. 그럼 활동 다지기 내용 학습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 제시된 사례들을 정리해 보고 이를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내용, 말하고자 하는 바죠. 먼저 황허강 이야기를 통해서 험난한 황허강 유역에서 고대 문명이 오히려 생겨났다. 그 다음 청어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물매기 때문에 청어들이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작가는 시련과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며 시련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더 성숙해지고 강인해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쥐격리 실험 이야기하고 있죠. 어미와 떨어진 쥐가 더 스트레스를 덜 받고 건강하다. 그죠? 이걸 통해서 작가는 인간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려면 적절한 좌절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네요. 그 다음에 책 그래도 계속 가라 라는 책을 통해서 폭풍에 맞서서 대항하려면 그냥 서 있을 정도만 강하면 된다. 곧 처음부터 도전에 무서워하지 말고 딱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 보자 라는 것을 작가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글쓴이가 청소년들의 현실 회피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어떤 환경이든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시련을 피하기만 하면 어른이 되어선 더 큰 위험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 이거를 통해 글쓴이가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역경이 닥칠 때 회피하지 말고 도전하라. 또는 어려움에 좌절하지 말고 조금만 더 노력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단원에서 내용 파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목표 학습은 우리가 이 글쓴이가 이 글을 쓰기까지의 과정을 파악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글쓰기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글쓴이가 이 글을 쓰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는 거죠. 계획하기, 그 다음에 내용 생성하기, 그 다음에 내용 조직하기, 그 다음 표현하기, 그 다음 고쳐쓰기. 이 어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의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글쓴이가 이 글을 쓰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죠. 첫째, 계획하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글 쓰는 목적은 설득. 갈래는 설득이니까 주장하는 글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말, 어떤 주제 같은 거고, 예상되는 독자가 뭐냐? 청소년이다. 이게 바로 계획하기에서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내용 생성하기 있죠?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글감을 어디서 찾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서적이나 서적이나 자료나 실험 결과나 등등이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글감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걸 통해서 찾은 것을 정리하는 거죠. 도인부의 주장이라든지 생물학자의 실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 서적 등이겠죠. 이렇게 내용을 생성했으면 그 다음에는 내용 조직하기죠. 여기서 오류가 났네요. 이거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포기하고 싶을 때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라 라고 정하고요. 이것도 잘못됐죠. 이거는
개요표가 되겠습니다. 개요표. 예, 처음, 중간, 끝. 서론, 본론, 결론이 되겠죠. 처음은 도전에 대한 청소년들의 회피 현상을 이야기하겠다. 중간 부분은 적절한 자질을 경험해야 성숙해지고 강인해질 수 있다를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하겠다. 그 다음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시련이 닥쳤을 때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만, 한 발짝만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조직들을 쓰고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표를 작성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표현할까?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표현한 방법을 바탕으로 고쳐 쓰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쓴이가 이 글을 쓰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기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 쓰기.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런 과정에 따라서 글 쓰는 각 과정마다 이루어지는 다양한 점검과 조정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